안녕하세요. 주간 매거진 이상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는 진비앙코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오늘은 NDBI에 대한 부정회계, 매출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것이 알고 싶다, 엔비디아에 대한 의문들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실 수년 전부터 엔비디아의 불법적인 매출 조작에 대한 루머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특히 한국의 주류 언론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고 해서 한국에도 엔비디아의 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한번 다뤄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이번에 주제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반도체는 최근 시장의 급등락을 가장 크게 반영 중인 섹터인 만큼 이러한 이슈 정도는 국내 투자자분들도 꼭 인지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에 대한 최근 부정회계 의혹에 대한 이슈들을 타임라인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2024년 2월 영국의 유명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코어위브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코어위브가 엔비디아가 준 돈으로 엔비디아 GPU 칩을 사주고 여기에 더해 코어위브는 그들이 구매한 엔비디아의 칩을 담보로 잡아 또 대출을 받은 뒤에 이를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이는 본질적으로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의 큰 부분이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스타트업이나 혹은 페이퍼 컴퍼니에 의해서 자전적으로 매출을 발생시켰을 수 있다는 어떤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사용해서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가 본인의 자금을 다른 회사에 주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매출을 과대 계상했을 아주 심각한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랜도스라는 어느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았습니다. 랜도스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엔비디아와 코어위브라는 기업의 이야기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위에 말씀드린 코어위브와 엔비디아의 관계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먼저 라운드 트리핑에 대한 좀 더 깊은 개념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용어로 라운드 트립은 보통 왕복 여행을 의미합니다. 금융에서의 라운드 트립은 기업의 자금을 외부로 한번 이전한 후에 그 자금을 수익으로 가장해서 다시 원래 회사로 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회사의 수익과 재무제표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불법적이고 심각한 비윤리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라운드 트립은 엔비디아와 코어위브의 관계에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 측에서 코어위브에 막대한 대출을 실행을 해서 돈을 먼저 빌려준 다음에 코어위브 측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사면서 이 막대한 돈을 다시 엔비디아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순환하게 되면서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듯 보이는 거죠. 자연히 부당하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과 임원 그리고 사모펀드들은 막대한 돈방석에 앉게 되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이런 가수요를 창출해 시장 내 참여자들에게 포모를 일으키면서 미래의 실제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는 거겠죠. 위 기사는 2023년 8월에 발행된 기사인데요. 좀 전에 설명한 라운드 트립 방식을 적용해서 돈의 순환을 만든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엔비디아의 주주들로 구성된 대형 자산 관리자인 블랙스톤이나 블랙록, 마그네타, 핑코 등에서 23억 달러의 자금을 엔비디아의 칩을 담보로 코어위브에게 대출을 실행을 해줍니다. 코어위브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게 되고 돈은 다시 코어위브에서 엔비디아 쪽으로 건네져 자연스러운 돈의 순환 관계가 만들어지는 구조인 겁니다. 코어위브는 2012년에 허드슨 매니지먼트라는 천연가스 선물 거래회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히 천연가스 관련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회사인 것입니다. 근데 성적이 저조해지자 2017년 9월에 아틀랜틱 크토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더리움 채굴 기업을 시작합니다. 선물가스 거래 성적이 저조해지자 암호화폐 버블 시기에 이와 관련한 돈을 벌기 위해 채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크런치 베이스라는 곳에서 2019년 120만 달러의 시드 자금을 모금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10월에 코어위브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형 자산 관리사들에서 계속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마그네타 캐피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코어위브라는 회사가 설립된 지 불과 2주 후에, 그러니까 단순 이더리움 채굴 회사에서 코어위브로 변모한 지 불과 2주 후에 마그네타 캐피털에서는 5천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코어위브가 엔비디아의 주요 엘리트 파트너가 되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는 코어위브가 제품 확정을 위해 추가로 1억 달러를 더 대출을 받게 됩니다. 물론 마그네타 캐피털로부터 2023년 4월에 열풍이 더해지면서 코어위브는 2억 2,100만 달러를 추가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 돈도 물론 마그네타 캐피털이 대출을 해줍니다. 엔비디아의 참여로 마그네타 캐피털이 주도하는 펀딩에서 2억 2,1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입니다. 엔비디아 자체가 대출에 대해 참여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2023년 5월에 2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한 다음에 2023년 8월 아까 다뤘던 엔비디아 칩을 담보로 23억 달러의 부채까지 끌어다 쓰게 됩니다. 물론 마그네타 캐피털이 이것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23억 달러면 코어위브의 시가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블랙스톤이나 블랙핑커 같은 대형 자산 관리사들이 관련되어 부채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엔비디아와 거래를 하고 있는 코어위브라는 회사의 마그네타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대출을 시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출을 발판 삼아 코어위브는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사주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앞서 제시했던 엔비디아 쪽에서 돈을 제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엔비디아 칩을 구입하는 이런 라운드 트립 방식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 마그네타 캐피털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문을 제시하지 않고 엔비디아의 주식을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마그네타 캐피털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사람들에게 위험도가 높은 여러 금융상품을 섞어 만든 파생상품을 속여 팔게 하였다는 이력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면 엔비디아와 코어위브의 거래에 대해서 그리고 마그네타 캐피털의 행적에 대해서는 더욱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조작이나 이런 부정액에 관련해서 리서치를 하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의심 가는 내용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저도 어디까지 내용을 정리해드려야 할지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워낙 핫한 주식이라 미국 현지에서도 의문은 스멜스멜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 크게 주류 언론에서 다루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 이런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정확히 인지하면 좋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두에 소개드린 파이낸셜 타임스뿐만 아니라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꽤 공신력 있는 곳에서도 현재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 하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힌덴버그 리서치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이고 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핫한 종목 중에 불법적이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기업을 선별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다음에 해당 공매도 리포트를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힌덴버그 리서치가 주로 알려지게 된 것으로는 니콜라 수소차 관련 사례와 이항 드론 택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니콜라는 당시 수소 트럭을 만든다고 하던 회사였는데 시연 영상이 그냥 언덕 위에 불렸다는 것이 힌덴버그 리서치를 통해 알려지면서 또한 그들이 사실은 수소차 관련 기술이 사기였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공매도 리포트를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단독으로 발행하였고 실제 이후에 니콜라의 주가는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8월 27일에 힌덴버그 리서치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엔비디아와 주요 거래를 하고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 조작을 밝힌 후에 이 주식에 대한 공매도 보고서를 발행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크게 붕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월가의 공매도 재앙으로 불리는 짐 차노스도 현재의 대형 기술 회사들이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회사를 운영하던 그런 부정적인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 중에 있습니다. 짐 차노스를 간략히 소개하면 앨런 에너지 회사 부정회계를 발견해서 공매도로 5억 달러의 큰 수익을 벌어들인 적이 있고 유명한 사례로는 테슬라에 대해서 5년 넘게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와 크게 대립각을 이룬 사례들이 있습니다.
짐 차너스 또한 2000년대 닷컴 버블 때와 같이 대형 기술 회사들이 자신들 밑에 벤처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라운드 트립 방식을 이용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이 문제를 가장 처음부터 지적해온 인플루언서인 저스 다리오라는 사람은 2003년부터 엔비디아의 채무 관리자 역할에 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매출 저작에 관한 사기 혐의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저스 다리오는 매우 심각한 혐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는 엔비디아가 사실상 과거부터 이러한 매출 조작을 통한 주가 조작을 위해 오랫동안 엔비디아가 준비해왔다는 어떤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루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심각한 의혹들이 정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2000년대 앨런 사태와 버금가거나 그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사항이므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엔비디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저도 조사를 해보니 내용 자체가 조사할수록 방대하고 깊어서 영상 하나로 다루는 데는 무리가 있고 추후에 시간을 두고 이러한 혐의들이 좀 더 사실로 밝혀지고 의혹이 짙어질 경우에 더 깊은 리서치와 함께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엔비디아의 수상한 행적에 관한 내용에 대해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내에서는 24년 2월 28일에 프리팀 리포트에서 유일하게 다룬 적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의 수상한 의문들에 관해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